제가 그 배부했던 교재 단기 특강 파트 3의 3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서울대 수시 2015년 문제입니다. 요거 거기 무슨 양초 그림 하나 있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길게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지만 거기 이제 새끼 문제는 딸랑 2개 뿐이네요. 사실 요 심층 문제 중에 새끼 문제 딸랑 2개 있는 건 좀 또 귀하긴 한데 뭐 여하튼 그래서 거기 문제 2개가 있는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1번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게 탄소화합물의 뭐 연소 반응식이 나오는데 그거 뭐 그냥 잘 탄소 수소계수 잘 세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뭐냐면은 뭐 탄소화물의 연소 에너지가 이용되는 예를 논술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저기 해설지 참고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답지 붙어 있고 해설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보고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여기 붙어 있는 요 2번. 요 핵심 이게 뭐냐? 바로 양초에 불이 붙는 과정. 요걸 설명하시오입니다. 양초에 불이 붙는 과정. 그래서 이 불이 붙는 과정을 요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을 쭉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냥 양초가 있으면은 거기다 불 딱 붙이면 불 붙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불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 일, 심지의 연소에 의해 우선 1차적으로 열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촛불이 타 들어갈 때, 자, 우선 이게 초가 이렇게 있고, 거기 기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달려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쭉 연결된 바로 면으로 구성된 심지가 안에 박혀 있습니다. 양초 안에 저거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심지는 기본적으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럼 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연소가 어때요? 연소가 아주 잘 됩니다. 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성냥불이나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찍 대면 우선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불이 파바바박 타는 거예요. 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양초의 심지 끝부분은 항상 탄 상태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죠? 그럼 그 열 에너지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체 파라핀. 파라핀 F인가? 아니 뭐야? 갑자기 철자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파라핀. 자, 파라핀이 뭡니까? 바로 이 양초를 이루고 있는 이 하얀 덩어리 부분을 파라핀이라고 하죠. 그 고체 파라핀이 심지 연소에 의해서 공급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그 전체 부분이 그냥 고체 양초였지만 여기에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초에 불 한 번만 붙여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면 자, 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불이 붙고 이게 그냥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여기 타는 거예요. 타죠. 여기 심지까지 탄다고요. 타버리면 그것 때문에 요쪽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흥건하게 녹아내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3. 심지가 어떻게 된다? 모세관 역할을 해서 액체 파라핀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심지라고 하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심지의 구성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근데 탄수화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은 그 뭐 물 같은 것들이랑 보시다시피 수소결합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파라핀이 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과 여기에 있는 이 액체 파라핀 사이에 뭐 반데르발스 인력, 분산력 같은 것들이 인력으로 작용해서 여기서도 모세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의 이제 섬유는 우리가 면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러니까 하나 2차원 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1차원에 가는 선들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심지를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바로 심지 안에 이런 미세 섬유들이 이 다발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미세 섬유들이 여기서 막 엉겨가지고는 이렇게 뭐냐면 엉겨가지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요만한 가느다란 실 섬유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액체 파라핀이 흥건하게 녹았어요. 그러면 이 액체 파라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미세 섬유를 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에서 액체 파라핀과 여기에 있는 면사 사이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산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산력을 인력으로 얘가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게 이 뭐냐면 그 둘 사이의 분산력 때문에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고 그 메니스커스 덕의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면서 얘가 위쪽으로 치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내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액체는 아주 높게 치솟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막 면을 꼬아서 만들어 놓은 요 실은 당연히 미세섬유와 미세섬유 사이가 이게 넓겠어요? 매우 좁겠어요? 굉장히 좁겠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라핀이 요 미세섬유 사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쫙 치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쪽으로 쫙 치솟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활활 타고 있는 이 뭐냐면은 이 심지 끝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지울까? 자, 여기 지울게요. 바로 네 번째는 상승한 액체 파라핀이 불꽃 끝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 끝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600도 정도 되고요. 그 뭐 촛불이 굉장히 활활 잘 타고 있을 때는 뭐 교재 읽으시면 한 1000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승한 액체 파라핀이 불꽃 근처에서 기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기화한
연료가, 자, 기화한 연료가 뭐겠어요? 바로 이 액체 파라핀이겠죠. 그러니까 파라핀이 기화한 게 그 연료가 되겠죠. 기화한 연료가 주변 산소와 섞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산소가 섞이고 얘가 다시 연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그냥 그 심지 끝이 타버릴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그 산소랑 섞여서 연소를 시작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심지 끝이 타버리면서 그 심지 끝에 이 뭐냐면 열 에너지가 이 액체 파라핀을 녹이는 데 사용됐겠지만 이제 이 액체 파라핀이 녹아서 심지 끝을 따라 올라와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기화가 돼서 그 연료가 연소를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심지는 타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심지는 타지 않고 이 연료가 연소된 그 열 에너지가 이 현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핀이 연소하면서 나온 열 에너지가 그게 다시 고체 파라핀을 녹이고 액체로 만들어서 모세관 현상으로 상승시키면서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걔를 또 기화된 상태로 계속 연속적으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지가 초반에는 타지만 어느 정도 타들어고 나고 나면 불꽃 속에 묻힌 심지는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고 빨려 올라온 파라핀만 연료 상태로 계속 연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논리로 논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되게 심층적인데, 자, 대부분의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촛불의 불꽃 크기는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연소가 된 요 초 끝에 요 불꽃의 크기는 이게 뭐 일렁일렁하긴 하지만 얘가 크기가 별로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럼 이 일정하게 이 불꽃이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거기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1. 자, 심지 내부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 내부에 미세 섬유 사이의 공간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승하는 파라핀 연료의 속도가 일정하게 공급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한번 실을 꼬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 실을 꼬아서 만들어 놓은 내부 구조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심지 내부에 미세섬유가 꼬여 있는 정도는 항상 정해져 있을 거고 일정한 모세관이니까 일정한 모세관 현상으로 액체가 빨리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불꽃 속으로 연료의 공급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의 대류가 일정하다면 바로 주변 산소의 확산을 통한 공급 속도 역시 또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연소가 되면 될수록 이 주변의 산소는 어떻게 돼요? 소모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불꽃 주변에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산소가 소모돼도 주변 멀리에 있는 산소가 확산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계속 이 연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뭐 굳이 막 일부러 산소를 고압으로 공급하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 상황에서 산소가 없어지고 주변의 산소가 다시 확산돼 들어오는 이 속도 역시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연소를 시켜주는 주요한 요소인 산소의 공급이 역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불꽃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논술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꽃 뭐 이렇게 뭐 촛불에 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건데 실제로 이걸 설명할 때는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태 변화 혹은 뭐 표면 장력 등등에 대한 효과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